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평소처럼 라면 봉지를 아무 생각 없이 비닐봉투에 넣어버리셨나요? 그런데 이게 과태료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대 1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게다가 요즘은 배출요일과 시간까지 정해져 있어서 이것만 어겨도 CCTV로 딱 찍힌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평생 하던 대로 쓰레기 버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까다로워지다니 말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준비한 3분 체크리스트만 제대로 챙기시면 과태료 걱정은 완전히 끝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옆에 있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면 다음에도 이렇게 유용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일부 지자체에서는 불법 배출에 대해 정말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고지하는 곳도 많고요. 집중 단속 기간을 따로 공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액수나 배출요일, 시간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원칙과 함께 우리 동네 기준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분리배출이 이렇게 까다로워진 걸까요? 평생 하던 대로 버렸는데 갑자기 규칙이 바뀌니까 정말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등장인물을 먼저 만나보실까요? 첫 번째는 박복순 할머니입니다. 올해 72살이신데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요즘 과태료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정말 걱정이 많으십니다. 복순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생 하던 대로 버렸는데 왜 자꾸 과태료 얘기가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두 번째는 이 소장님입니다. 60대 중반이신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최신 지침을 주민들에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죠. 정말 친절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는 최 기사님입니다. 50대이신데 쓰레기 수거 현장에서 무려 20년 동안 일하셨습니다.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죠. 최 기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깨끗한 분리배출이 제일 큰 도움이 된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왜 이렇게 규칙이 까다로워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를 생각해 보세요. 다들 집에만 있으니까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온라인 쇼핑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포장 쓰레기가 정말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은 그대로인데 쓰레기만 2배, 3배로 늘어나니까 시설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포화 상태가 된 거죠. 게다가 재활용을 제대로 하려면 품질이 중요합니다. 깨끗하게 분리된 플라스틱이나 비닐은 다시 좋은 제품으로 만들 수 있지만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면 재활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이제 집중 단속을 시작한 겁니다. 배출 시간도 정하고 장소도 지정하고 방법도 세세하게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최대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공지된 곳도 많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국이 다 똑같은 규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 지자체마다 고지하는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서울 강남구와 부산 해운대구의 규칙이 다를 수 있고요. 같은 시 안에서도 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복순 할머니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어제도 밤 7시에 쓰레기를 내놨는데 우리 동네는 정확히 언제가 맞는 거냐고요. 이 소장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아파트는 해가 진 뒤부터 새벽 1시까지입니다. 하지만 옆 구는 또 다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꼭 아파트 게시판이나 구청 사이트를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까다로워진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제대로 분리 배출하면 환경도 지키고 쓰레기 처리 비용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로워 보여도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오늘 제대로 배워두시면 앞으로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리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비닐과 플라스틱입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정말 헷갈렸습니다. 비닐인지 플라스틱인지 구분도 안 되고요. 씻어야 하는지 그냥 버려야 하는지도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깨분분 원칙만 기억하시면 정말 쉽습니다. 깨분분이 뭐냐고요? 깨끗이 분리하고 분류하기입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깨끗이입니다. 비닐이나 플라스틱 용기에 기름이나 양념이 묻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말려서 배출해야 합니다. 젖은 채로 버리면 안 됩니다. 물기가 있으면 다른 재활용품까지 오염시켜서 전부 재활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하게 오염된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기름이 너무 많이 묻어서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는 비닐이나 용기는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억지로 씻어서 분리배출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만 낭비하고 결국 재활용도 안 됩니다. 두 번째, 분리하고입니다. 플라스틱 용기를 보시면 라벨이 붙어 있고 뚜껑이 있죠? 이걸 분리해야 합니다. 라벨은 떼어내시고 뚜껑도 따로 분리하세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면 재활용 품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최 기사님께서 현장에서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뚜껑과 라벨만 떼어내도 선별 작업 속도가 확 달라진다고요. 처음에는 번거로우실 수 있지만 한 번만 더 신경 써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수고하면 그 쓰레기를 다시 좋은 제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분류하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투명 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을 구분해야 합니다. 투명 페트병이 뭐냐고요? 음료수병, 생수병처럼 투명한 페트병을 말합니다. 이건 따로 모아서 배출해야 합니다. 왜 따로 배출해야 하냐고요? 투명 페트병은 품질이 정말 좋은 재활용 원료입니다. 이걸 다시 모아서 처리하면 새 페트병이나 옷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제 용기나 샴푸 용기 같이 불투명한 플라스틱과 섞이면 품질이 떨어져서 재활용 가치가 확 낮아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의 아파트나 동네에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로 모아서 버리시면 됩니다. 만약에 전용 수거함이 없다면 투명 페트병끼리 따로 묶어서 일반 플라스틱과 구분해서 배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세제 용기나 샴푸 용기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이건 일반 플라스틱으로 분류됩니다. 깨끗이 씻어서 뚜껑과 라벨을 떼어낸 다음에 플라스틱 수거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복순 할머니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라면 국물 봉지는 어떻게 하냐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라면 국물 봉지는 비닐인데요. 기름기가 있죠? 그러니까 깨끗이 씻어서 말려야 합니다. 씻기 어려울 정도로 기름이 많으면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최근 안내 자료를 보면 투명 페트병 분리, 오염 시 재활용 불가, 복합 재질은 재활용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내용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깨끗이 씻고 말리기, 라벨과 뚜껑 분리하기, 투명 페트병은 따로 모으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좀 귀찮으실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럼 자동으로 손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신경 써서 분리배출하면 환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생각하면 이 정도 수고는 전혀 아깝지 않으시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리배출할 때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금지 항목 5가지입니다. 저는 이걸 금지 오형제라고 부릅니다. 비플캔 음사입니다. 비닐, 플라스틱, 캔, 음식물, 사업장 쓰레기. 이 5가지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과태료 걱정은 거의 없어집니다. 첫 번째, 비입니다. 비닐류입니다. 비닐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깨끗한 비닐은 재활용이 되지만 오염된 비닐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요즘 비닐 쓰레기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 포장도 비닐이고 온라인 쇼핑 포장재도 비닐이 많죠. 그래서 비닐은 깨끗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음식물이 묻지 않은 깨끗한 비닐만 비닐 전용 수거함에 넣으셔야 합니다. 김치 국물이나 기름이 묻은 비닐은 아무리 비닐이라도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 풀입니다. 플라스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라스틱은 비우고 헹구고 라벨을 제거한 다음에 배출하셔야 합니다. 내용물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비우시고 물로 헹궈서 깨끗하게 만드신 다음에 라벨과 뚜껑을 떼어내고 배출하세요. 세 번째, 캔입니다. 금속 캔말입니다. 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시고 물로 헹궈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부탄가스통이나 스프레이 캔입니다.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그냥 버리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쓰레기 수거 차량에서 폭발 사고가 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탄가스통이나 스프레이 캔은 반드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내용물을 완전히 방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구멍을 한두 개 뚫어서 가스가 완전히 빠져나가게 하신 다음에 배출하셔야 합니다. 구멍을 뚫을 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실내에서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베란다나 야외에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불씨가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네 번째, 음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지역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는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 물기가 많으면 악취가 나고 처리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버리실 때는 체에 받쳐서 물기를 최대한 빼신 다음에 버리셔야 합니다. 국물은 싱크대에 버리시고 건더기만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것만 해도 쓰레기 양이 확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사입니다. 사업장 쓰레기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실수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회사나 가게, 병원 같은 곳에서 나온 쓰레기를 집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하시는 분이 가게에서 나온 쓰레기를 집에 가져와서 집 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이게 바로 불법입니다. 과태료 대상입니다.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공지가 여러 지자체에서 나왔습니다. 복순 할머니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회사 전단지 한 장도 안 되냐고요? 이 소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하십니다. 네, 사업장 폐기물은 별도 처리 대상입니다. 집봉투에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사업장 쓰레기는 사업장 전용 봉투를 따로 구매해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귀찮으시더라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정말 큰 과태료를 내실 수 있습니다. 최 기사님께서도 현장에서 이런 경우를 자주 보신다고 합니다. 사업장 쓰레기가 섞여 있으면 단속 대상이 되고요. 요즘은 CCTV로 다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섞어서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비닐은 깨끗하게, 플라스틱은 비우고 헹구고 라벨 제거, 캔은 헹구대, 부탄가스는 구멍 뚫기, 음식물은 물기 제거, 사업장 쓰레기는 절대 집 봉투에 넣지 않기. 이 5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메모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이게 음식물인지 일반 쓰레기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들 하십니다. 저도 처음에는 정말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쉬운 기준이 있습니다. 딱 한 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물이 사료로 먹을 수 있나?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고요. 동물이 먹을 수 없으면 일반 쓰레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뼈를 생각해 보세요. 닭뼈든 돼지뼈든 소뼈든 상관없습니다. 뼈는 동물이 사료로 먹을 수 없죠? 너무 딱딱해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뼈는 전부 일반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조개 껍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지락 껍질, 굴 껍질, 홍합 껍질 전부 일반 쓰레기입니다. 딱딱하고 날카로워서 동물이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 껍질이나 새우 껍질도 똑같습니다.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견과류 껍질은 어떨까요? 호두 껍질, 밤 껍질, 땅콩 껍질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것도 일반 쓰레기입니다. 너무 딱딱해서 동물이 소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일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숭아씨, 자두씨, 살구씨처럼 크고 딱딱한 씨앗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수박씨나 참외씨처럼 작고 물렁한 씨앗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도 됩니다. 동물이 먹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딱하고 큰 씨앗은 일반, 작고 물렁한 씨앗은 음식물. 양파 껍질은 어떨까요? 양파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동물이 먹을 수 있거든요. 마늘 껍질, 파 뿌리 이런 것들도 전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고추씨도 음식물 쓰레기고요. 고추 꼭지도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과일 껍질은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사과 껍질, 배 껍질, 감 껍질 전부 음식물입니다. 그런데 파인애플 껍질이나 코코넛 껍질처럼 아주 딱딱한 껍질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물기 제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 물기를 제거하는 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악취가 줄어듭니다. 물기가 많으면 금방 썩어서 냄새가 심해집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정말 심하죠. 물기를 빼면 냄새가 훨씬 덜합니다. 둘째, 처리 비용이 줄어듭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무게로 요금을 계산하는 곳이 많습니다. 물기를 빼면 무게가 확 줄어들어서 처리 비용도 줄어듭니다. 결국 우리 동네 쓰레기 처리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셋째, 환경에 좋습니다. 물기가 많으면 쓰레기차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게 도로를 오염시키고 냄새도 나게 합니다. 물기를 빼면 이런 문제가 없어집니다. 그럼 물기는 어떻게 빼느냐고요? 간단합니다. 체에 받쳐서 물을 빼시면 됩니다. 국물이 많은 음식은 국물은 싱크대에 버리시고 건더기만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으시면 됩니다. 찌개나 국을 버리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치를 버리실 때는 꼭 짜서 물기를 빼세요. 김치 국물이 많으면 쓰레기통이 금방 차고 냄새도 심해집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물기를 빼주세요. 지자체 안내나 현장 가이드를 보면 물기 제거와 딱딱한 껍질류는 일반 배출이라는 내용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복순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는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됐는데 요즘은 정말 복잡하다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 동네가 깨끗해지고 처리 비용도 줄어듭니다. 손주들이 살아갈 환경을 위해서 조금만 수고해 주시면 어떨까요? 정리하겠습니다.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먹을 수 없으면 일반 쓰레기. 그리고 물기는 반드시 제거.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분리배출을 완벽하게 해도 배출 요일과 시간, 장소를 어기면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사실 이것만 제대로 지켜도 80%는 해결됩니다. 먼저 배출 요일과 시간입니다. 요즘은 정말 엄격합니다. 예전에는 아무 때나 내놔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정해진 시간에만 내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동네마다, 아파트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소장님이 계신 아파트는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가 진 뒤부터 새벽 1시까지입니다. 토요일은 배출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옆 아파트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은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인 곳도 있고요. 어떤 곳은 새벽에만 배출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안에서도 동마다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수거 차량이 오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동의 정확한 배출 시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복순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밤 7시에 내놨는데 우리 동네는 정확히 언제가 맞는 거냐고요. 이 소장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이 동은 해가 진 뒤부터 새벽 1시까지인데 다른 구는 또 다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꼭 게시판이나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은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간 외에 쓰레기를 내놓으면 CCTV에 다 찍힙니다. 그러면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공지가 여러 곳에서 나왔습니다. 다음은 배출 장소입니다. 정해진 장소에만 버리셔야 합니다. 아파트는 보통 쓰레기 집화장이 있죠? 거기에만 버리셔야 합니다. 집 앞에 그냥 내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무단 투기로 간주됩니다. 빌라나 연립주택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보통 건물 앞에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관리인이나 이웃분들께 여쭤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집 앞 지정된 곳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임의로 다른 곳에 버리면 무단 투기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귀찮으시더라도 꼭 지정된 장소에 버려주세요. 이게 결국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그럼 정확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느냐고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아파트나 빌라는 관리사무소나 게시판을 확인하세요. 보통 크게 공지가 붙어 있습니다. 배출 요일과 시간, 장소가 다 적혀 있습니다. 둘째, 동주민센터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우리 동네 배출 시간이 언제냐고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줍니다. 셋째,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요즘은 다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시면 자녀분들께 부탁하시면 됩니다. 넷째, 주민자치센터에 가시면 안내 책자를 나눠줍니다. 그걸 집에 가져가셔서 냉장고에 붙여두시면 편합니다. 최 기사님께서도 강조하십니다. 시간과 장소만 지켜도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된다고요. 분리배출을 조금 잘못해도 시간과 장소를 지키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아무리 분리를 잘해도 시간과 장소를 어기면 과태료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명절이나 연휴 때는 배출 시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수거 일정이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명절 전에는 꼭 공지를 확인하세요. 복순 할머니께서 이제 이해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동네 시간이 해진 뒤부터 새벽 1시까지니까 앞으로는 그 시간에만 내놓겠다고요. 그리고 꼭 지정된 장소에만 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정말 잘하신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배출료일과 시간은 우리 동네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지정된 장소에만 버리세요. 최신 정보는 관리사무소, 동주민센터,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것만 지켜도 80%는 해결됩니다. 자, 이제 정말 실용적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3초 체크리스트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시기 전에 현관문 앞에서 딱 3초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해도 실수를 거의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걸 현관문 옆에 메모지로 붙여두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실 때마다 한 번씩 확인하시면 정말 편하실 겁니다. 그럼 체크리스트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봉투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종량제 봉투인지, 음식물 전용 봉투인지, 대형 폐기물 스티커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넣으셔야 하고요. 음식물은 음식물 전용 봉투에 넣으셔야 합니다. 대형 폐기물은 따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구나 가전제품 같은 큰 물건 말입니다. 이런 건 그냥 버리시면 안 되고요. 동주민센터에 신고해서 스티커를 받아붙이셔야 합니다. 스티커 없이 버리면 불법 투기로 과태료를 냅니다. 종량제 봉투도 크기가 여러 가지입니다. 너무 큰 봉투에 조금만 넣어서 버리면 돈이 아깝고요. 너무 작은 봉투에 꾹꾹 눌러 담으면 터질 수 있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봉투를 사용하세요. 두 번째,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비플캔 음사가 섞이지 않았는지 보는 겁니다. 일반 쓰레기 봉투에 비닐이나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음식물 봉투에 뼈나 껍질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분리배출은 정말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의 봉투에 여러 종류가 섞이면 전부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는 전부 소각되거나 매립됩니다. 환경에도 나쁘고 처리 비용도 더 듭니다. 특히 사업장 쓰레기가 섞이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회사 서류나 가게 쓰레기를 집 봉투에 넣으시면 정말 큰 과태료를 내실 수 있습니다.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공지가 여러 지자체에서 나왔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세 번째, 개인정보를 가렸는지 확인하세요. 요즘 쓰레기에서 개인정보를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택배 송장이나 영수증에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가 다 적혀 있잖아요. 이걸 그냥 버리면 나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장이나 영수증은 찢어서 버리시거나 검은 펜으로 개인정보 부분을 가려서 버리세요.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내 정보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해주셔야 합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가 정말 많잖아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약 봉지나 병원 영수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개인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꼭 가려서 버리세요. 통장이나 카드 명세서 같은 건 아예 파쇄기로 갈아서 버리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네 번째, 시간과 장소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우리 동네 배출 시간이 맞는지, 지정된 장소에 버리는 게 맞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간과 장소만 지켜도 80%는 해결됩니다. 현관문을 나서시기 전에 이 4가지를 딱 3초만 체크하세요. 봉투 맞나? 섞이지 않았나? 개인정보 가렸나? 시간과 장소 맞나? 이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소장님께서 좋은 팁을 하나 알려주십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메모지에 적어서 현관문 옆에 붙여두시라고요. 그러면 나갈 때마다 자동으로 확인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복순 할머니께서도 이제 자신감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체크리스트대로 확인하면 실수할 일이 없을 것 같다고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일일이 확인하시느라 시간이 좀 걸리실 수 있지만 일주일만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3초도 안 걸립니다. 눈으로 쓱 보기만 해도 맞는지 틀린지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쓰레기 버리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봉투가 맞는지, 섞이지 않았는지, 개인정보를 가렸는지, 시간과 장소가 맞는지. 이 4가지를 현관문 앞에서 3초만 체크하세요. 메모지로 붙여두시면 더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변 분들께 물어보고 인터넷 댓글도 찾아보면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이걸 알고 나시면 거의 모든 의문이 해결되실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라면 봉지에 기름이 묻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정말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라면을 끓이고 나면 봉지에 기름기가 남아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기름이 심하게 묻어 있으면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억지로 씻지 마시고요. 그런데 기름이 조금만 묻어 있어서 쉽게 씻을 수 있다면 물로 깨끗이 씻어서 말린 다음에 비닐류로 분리 배출하시면 됩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씻어서 깨끗해지면 비닐류, 씻어도 기름기가 남아 있으면 일반 쓰레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억지로 씻느라 물만 낭비하지 마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투명 페트병은 왜 따로 배출하나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품질이 아주 좋은 재활용 원료입니다. 음료수 병이나 생수병 같은 투명 페트병은 깨끗하게 재활용하면 다시 새 페트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옷감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등산복이나 운동복 중에 재활용 페트병으로 만든 제품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세제 용기나 샴푸 용기 같이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과 섞이면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따로 모아야 하는 겁니다. 투명 페트병을 따로 모으면 재활용 효율이 확 올라가고 품질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의 아파트에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로 넣으시면 됩니다. 전용 수거함이 없다면 투명 페트병끼리 따로 묶어서 표시를 해두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스프레이 캔은 그냥 버려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스프레이 캔이나 부탄가스통에는 가스가 남아 있습니다. 이걸 그냥 버리면 쓰레기 수거 차량에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쓰레기차에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서 수거하시는 분이 다치셨습니다.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안전하게 처리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먼저 베란다나 야외 같은 환기가 잘 되는 곳으로 나가세요. 절대 실내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캔을 흔들어서 내용물이 남아있는지 확인하세요. 남아있다면 분사 버튼을 눌러서 가스를 완전히 방출하세요. 쉬익 소리가 안 날 때까지 다 빼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송곳이나 드라이버로 작은 구멍을 한두 개 뚫으세요. 이렇게 해야 남은 가스까지 완전히 빠져나갑니다. 구멍을 뚫을 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변에 불이나 담배가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힘을 너무 세게 주면 손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금속 캔으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배출 시간을 어기면 정말 과태료를 내나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정말 엄격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배출 시간과 장소를 공지하고 있고요. 이걸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두 번 실수했다고 바로 과태료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어기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요즘은 CCTV가 많아서 누가 언제 버렸는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10만 원, 어떤 곳은 50만 원, 어떤 곳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우리 동네 공지를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꼭 배출 시간을 지켜주세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정해진 시간에만 버리시면 문제 없습니다. 우리 동네가 깨끗해지고 내 돈도 지킬 수 있습니다.
복순 할머니께서 이제 완전히 이해하셨다고 합니다. 라면 봉지는 기름이 심하면 일반 쓰레기, 투명 페트병은 따로 모으기, 스프레이는 구멍 뚫어서 버리기, 배출 시간은 꼭 지키기. 다 기억하셨다고 하십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4가지만 알고 계셔도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혹시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꼭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핵심만 딱 4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풀캔 음사가 섞이지 않게 하세요. 비닐, 플라스틱, 캔, 음식물, 사업장 쓰레기. 이 5가지는 절대 섞으면 안 됩니다. 각각 따로 분리해서 배출하셔야 합니다. 비닐은 깨끗한 것만 비닐류로 배출하고 오염된 건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플라스틱은 비우고 헹구고 라벨을 떼어내세요. 캔도 헹구시되 부탄가스는 구멍을 뚫으세요. 음식물은 물기를 빼세요. 사업장 쓰레기는 절대 집 봉투에 넣지 마세요. 두 번째, 라벨과 뚜껑을 분리하고 오염이 심하면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투명 페트병은 따로 모으세요. 플라스틱 용기를 버리실 때 라벨과 뚜껑을 떼어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만 해도 재활용 품질이 확 올라갑니다. 기름이나 양념이 심하게 묻어서 아무리 씻어도 안 되는 건 억지로 씻지 마시고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물만 낭비하고 결국 재활용도 안 됩니다. 투명 페트병은 꼭 따로 모아서 배출하세요. 음료수병, 생수병 같은 투명한 페트병 말입니다. 이건 정말 좋은 재활용 원료라서 따로 모으면 품질 좋은 제품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장 쓰레기는 집 봉투에 절대 넣지 마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회사나 가게에서 나온 쓰레기를 집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불법입니다.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공지가 여러 지자체에서 나왔습니다. 회사 전단지 1장, 가게 영수증 1장도 집 봉투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사업장 쓰레기는 사업장 전용 봉투를 따로 구매해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귀찮으시더라도 꼭 지켜주세요. 네 번째, 배출 요일과 시간과 장소는 우리 동네 공지가 정답입니다. 전국이 다 똑같은 규칙이 아닙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아파트마다 다르고 심지어 동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공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리사무소 게시판, 동주민센터,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시간과 장소만 지켜도 과태료 걱정은 거의 없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번거로워 보이실 겁니다. 라벨 떼고 뚜껑 빼고 씻어서 말리고 따로 모으고 시간 맞춰버리고 귀찮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해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금방 습관이 됩니다. 자동으로 손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정말 많습니다. 첫째,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과태료 걱정이 없어집니다. 둘째, 우리 동네가 깨끗해집니다. 쓰레기가 줄어들고 악취도 없어집니다. 셋째, 환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을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 돈을 지키고 우리 동네를 깨끗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복순 할머니께서도 이제 자신 있게 분리배출하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배운 대로 하나씩 실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소장님도 최 기사님도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신경 쓰면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에도 이렇게 유용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헷갈리는 품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게 일반 쓰레기인지 재활용인지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버려야 하나 궁금하다. 뭐든지 좋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꼭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주변의 분리배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함께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